자, 슬슬 내 이번 무한성 애니를 보면서 메인이라고 느꼈던 이 3번 전투 카마도 탄지로와 토미오카 기유 대 상현의 삶 아카자의 전투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대결 구도는 이제 좀 가치와 가치의 대결이라는 그 느낌이 확 들었던 게 이 아카자는 시종 일관 약하면 나가 죽어야 된다. 세상은 약육 강식이고 약한 놈이 나쁜 거고 강한 것이 정의고 질서다. 이런 태도를 처음 이제 무한열차 편에서 등장했을 때부터 그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카마도 탄지로와 우리 수주, 토미오카 기유의 입장, 그리고 온 귀살대의 입장,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런 게 아니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악하자 너조차도 네가 혈기가 되기 전 인간이었을 시절에 갓난아기였을 때에는 너 또한 누군가 너보다 강한 자의 보호를 받고 자라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잘못됐다. 라는 그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사담을 섞자면 강한 자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라는 대목에, 내가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는 잘 보지 않는데 평소에 자주 즐겨 봤던 판타지 소설, 그리고 지금은 웹툰으로도 나오고 있는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에서 그 소드마스터의 규율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면은 소드마스터의 규율 1번, 기사는 언제나 가능성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어리고 여린 것들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있다. 가능성이란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을 스스로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어린 것들은 귀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 순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명예로운 검을 든 모든 자는 건국왕이자 소드마스터인 나 프라우센의 이름 아래 맹세하라.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규율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라는 소설에 나오는 1번 규율인데, 사실상 보통 이런 규율이나 법칙 보면은 1번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카마도 탄지로와 토미오카 기유가 견지하고 있는 강함과 약함에 대한 기준과 철학,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땅히 지켜내야만 하고, 그렇게 보호받은 약한 자 또한 힘을 키워서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약한 자를 지키면서 그 의지는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아카자가 요 싸움을 하면서 자꾸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이 두 명을 쓰러뜨리고 싶어 하오. 그래서 왜 아카자가 그런 감정을 강하게 느끼느냐. 이제 렌고쿠 쿄주로와 무한열차에서 싸웠을 때도 왜 그렇게 쿄주로를 그냥 포기하고 오니가 되라. 그러면 넌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나 보면은, 귀살대 탄지로와 기유와가 가고 있는 길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무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고, 그런데 이 아카자가 이 스토리를 보면은 기억을 잃었는데 혈기가 되면서,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이 저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라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자기는 원래 혈기가 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 오니가 돼서 비정상적인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흔들림 없는 눈을 가지고 꿋꿋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꼴보기가 싫어서 저걸 치워버리면, 저놈들을 꺾으면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귀살대원들을 무너뜨리고 강한 자들은 그래 그냥 오니가 돼서 나랑 같은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그 의지를 꺾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오. 자, 그리고 이제 아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탄지로가 이 무아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 아카자와 합을 주고 받을 때도
아카자의 공격을 미리 예지하고 피하는 반면에 완벽하게 카운터를 넣기도 하고, 이제 기유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는 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피지컬과 테크닉이 올라왔다라고 기유가 언급을 하지 않소? 근데 아카자를 상대하려면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카자가 사용하는 그 혈기술인 파괴살 나침이라는 이 혈기술은 그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투기를 발산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격을 거의 뭐 한 99%의 확률로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혈기술이란 말이요. 그래서 대인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그 혈기술인데, 근데 그거를 일단 렌고쿠 쿄주로 염주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고, 지금 탄지로와 기우도 지금 주급 인원이 둘이서 다구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카자를 꺾지를 못하지 않소. 그래서 결국에 아카자를 상현 3인 아카자를 꺾으려면 그 윗줄의 경지가 필요한데, 거기서 언급된 게 무아의 경지와 내비치는 세계였던 거요. 그래서 탄지로는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무아의 경지에 대한 내용을 언뜻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손수 보여주었던 그 경지가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탄지로의 아버지가 언급했던 견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감각 외에는 닫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탄지로 너도 아버지처럼 꾸준히 수련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라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몸소 보여주신 부분은 집 근처에 뭐 산짐승이나 낯선 사람이 못 오도록 신호줄로, 방울이 달린 줄로 신호줄을 쳐놓고, 그렇게 이제 탄지로 일가는 보안 장치를 그렇게 해놨던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옆마을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다닌다라는 큰 곰이 그 신호줄에 걸려든 걸 탄지로의 아버지가 미리 감지를 하고 탄지로를 자고 있는 거를 깨워서 데리고 나간 다음에, 곰이 신호줄 넘어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곰이 선 넘는 순간 바로 목을 베버리는데, 그 움직임이 탄지로는 자기가 보긴 봤지만 결국에는 못 본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그 무아의 경지를, 내비치는 세계를 손수 이제 보여주긴 했다. 그래서 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아의 경지라는 게 일단은 수련을 정석대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수련을 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근육의 세포가 얼마나 되는지, 뭐 몇 개나 되는지, 근육 다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요런 모든 감각을 열고 내가 활용 가능한 감각, 근육의 힘, 탄성,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제어를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 후에 이제 그 모든 거를 마스터하고 나서, 그때 자신이 취하려는 동작에는 이것만 필요해, 내가 취하려는 동작의 최적의 길은 이것이다 라는 거를 느끼고, 그 행위를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쳐내는 그 경지가 무아의 경지인데, 근데 아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혈기가 돼버려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감각을 열고 불필요한 걸 다시 쳐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킬 트리를 잘못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에는 자기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에 스스로 들어가지는 못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아카자도 혈기이기 때문에 재생도 그렇게 빠르게 하는 거 보면은 오랜 세월 살면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겠어. 그런데도 상현의 3 정도 되는 혈기도 그렇게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아카자가 추구하고 있는 건 강함이었는데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무아의 경지에 들지 못한 걸 보면 안타깝지만, 아카자는 아예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을 수련을 해도 무아의 경지에는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무아의 경지를 탄지로는 아카자와 전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지를 끌어내서 투기를 안으로 갈무리하고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에 혈기술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정교한, 자신이 목표하는 공격 동작만을 위한 그 무아의 경지를 이끌어내서 결국엔 아카자의 목을 베는 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지. 그래갖고 와, 이런 연출이랑 그
설명을 딱 보면서 아 정말 작가님과 유포터블이 무술의 경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 가지고 무술과 무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아 그런데 이게 귀멸의 칼날 특 혈기들이 왜 혈기가 됐는지도 그 스토리가 너무 마음찢음.